근데 중국이라는 대항마가 지금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괴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더 빠르게 좁혀지고 있어. 2030년이 오기 전에 미중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경제 TV입니다. 이 TV 국민연금을 보호하자라는 그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우리가 이제 3월에 론칭한 것 같은데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중간 평가도 한번 해봤고 했는데 국민연금 지키고 보호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계속 좀 같이 좀 평가도 하고 또 보완점은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SK바이오팜 상장을 계기로 해서 또 그 이후에 또 코로나19라는 그 참 그 끔찍한 그런 어떤 그 경제 활동의 어떤 중단,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활동의 전 세계적인 중단에도 불구하고 막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로 가고 막 그 코스닥 시장에 또는 이제 우리나라 일부 바이오 주식들이 막 크게 내뿜는 걸 보고 뭔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버블 붕괴 그 조짐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좀 그 약간 다른 이야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는 그런 얘기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장중에 한 15% 막 급등했다가 1,800불 갔다가 막판에 그냥 훅 꺼지면서 나중에 이제 편집할 때 그 어제 그 테슬라 일봉 중에 그 5분별, 1분별 움직임을 보면 정말 참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개장 초에 그 어떤 엄청난 폭등세, 막판에 어떤 급락세. 이건 뭐 이제는 이제 회사의 그 가치를 따지면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그래프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정말 그 기술적인 그런 흐름이라든가 신호에 따라서 또는 뭐 퀀트 계량 분석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거에 따라서 글로벌한 그 자금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를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는 뭐 기업 가치나든가 어떤 그 냉정한 밸류에이션보다는 글쎄요. 일단은 뭐 흐름을 쫓아가 보자 라는 그런 것들이 강했던 것 같고 거기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이 동학개미 뭐 등등등의 어떤 또 미국에서 또 로빈후드 뭐 이런 개미들도 있다고 그러죠. 여기 편승해 보려는 그런 많은 투자자들도 좀 눈에 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시장을 열었고 그걸 선두에 서서 개척해 간다는 사실은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이미 이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런데 뭐 시가총액이 뭐 삼성전자를 넘어서고 그죠? 오늘만 해도 고점 대비 한 55억 달러니까 550억 달러인가요? 고점 대비 제가 보니까 한 60조 원 정도가 증발했더라고요. 시가총액이 60조 원 고점 대비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서도 뭔가 우리가 버블의 어떤 뚜렷한 움직임 자칫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신용융자 잔고가 13조 원 넘어섰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역대 최대죠. 13조 원. 증권사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13조 원. 신용융자. 예, 꽤 큰 돈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제가 이 시간에 얘기했던 그 버블의 정반대에 있는 그런 그 막 짓눌린 주식들에 가면 좋은데 그런 주식들은 융자도 잘 안 돼요. 안타깝게도. 이 13조 원이 거의 다 요새 인기 많은 언택트주, 바이오주 막 이런 데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뭐 테마주 뭐 이런 거.
거래량 많고 막 툭툭툭 움직이는 주식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신용융자 잔고가 많은 것도 부담이지만 대체로 다 붕 떠있는 주식들, 일부는 사상 두각인 그런 주식들에 들어가 있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역순환. 근데 반대 매물 나오면 이제 10% 빠지게 20% 빠지는 거죠, 주식이. 근데 그런 위험을, 가능성,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죠. 신용융자 잔고를 보니까.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성장성 투자 좋아요. 아주 바이오 투자 좋은데 이렇게 투기적으로 뭔가 욕심을 내서 한번 한탕 해먹겠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자, 또 하나 6월달 지난달이죠. 미국 재정 적자 월간 사상 최대다. 무려 8,640억 달러다. 이게 돈이 뭐 이게 참 얼마인지 우리 돈으로 하니까 한 1,039조 원. 6월 한 달 동안에 미국 정부가 재정 수입, 재정 지출 하잖아요. 나라 살림 쓰고 이제 거둬들이는데 마이너스 난 게 1,039조 원이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 진작에 나라가 이제 부도나는 그런 숫자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예.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재정 적자가 나고 있어요. 4월달 7,380억 불을 훌쩍 넘어섰고 올해 여기가 이제 9월 말에 회계가 끝나나 봐요. 미국이란 나라가. 10월 1일 시작되는데, 이번 회계년도에 약, 어느 정도 예상되냐. 3조 7천억 달러. 이게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1조 4천억 달러 적자가 났는데, 올해 3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2009년도에 3배까지는 안 되고 한 2.5배 정도. 1조 4천억 달러 대 3조 7천억 달러.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그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달러를 많이 찍어서 이 적자를 메워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세수를 늘려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수를 지금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업이건, 가게건, 어디서 세수를 늘려요? 세수는 줄죠,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달러를 막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채권 발행하는 거죠. 그럼 적자가 어떻게 돼? 적자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나라의 부채 비율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무탈하겠냐, 이런 거죠.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이번에 좀 코로나19 때문에 가동됐잖아요. 실업수당 주고, 여기다 주당 600달러를 또 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이. 네. 이런 거 지금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3차 추경 막 나오고, 4차 추경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달러는 더 많이 늘어난다. 자, 이거는 뭘 시사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중국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막 시중은행 대출이 막 팍 늘어나고 있고 뭐 정부 차원에서의 막 지원도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참고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뭐 1,039조 원이라고 하는데 6월 한 달간 우리나라가 보면요. 기획재정부의 재정 동향 이제 매달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 1, 4월 우리나라가 적자, 통합 재정 수지가 43조 원 적자였어요. 우리나라가 43조 원. 넉 달 동안, 올해 넉 달 동안. 그런데 6월 한 달 미국의 재정 적자가 8,640억 달러, 1,040조 원. 1,040조 원. 계산해 보자고요. UTV는 뭘로 얘기한다? 숫자로.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최대한 접근하려고 한다. 이게 따라가기도 힘든 그런 숫자예요. 대충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전 세계 2%, 미국이 한 절반 정도 간다 치고, 그럼 25배 차이 나잖아요. 자, 미국은 6월 한 달간 1,040조 마이너스가 났어요. 우리는 넉 달간 마이너스 43조 원 났어요. 그러면 월간 마이너스 한 11조 잡자고요. 월간
재정 적자, 마이너스 11 통합 재정 수지. 자,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25배, 시장 규모가 25배 차이라고 우리가 얼추 이렇게 그냥 줄여서 다 얘기하면, 근데 이 재정 적자 차이는 무려 100배에 가까워요. 월간으로 따져보니까. 물론 이제 6월달치가 사상 최대고, 우리도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90배, 90배를 넘는 그런 그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월간 재정 적자.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차이는 한 25배, 재정 적자의 차이는 한 90배. 이런 정도로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펑크가 나고 있다. 미국 나라 살림이. 계속 지금 추가 부양안 내놓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 지금 어디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강 PD? 미국, 특히 미국이 압도적이잖아요. 사망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캘리포니아가 지금 경제활동 재개를 연기했어요. 가장 큰 주죠,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PPP라든가, 아까 뭐, 막, 급여를 막 주고, 부족한 거 막 나라에서 막 줘요, 공짜로. 안 주면은 못 버티니까. 중소기업 다 도산하니까. 막, 계속 줘야 될 거 아니에요. 4차 추경 올해. 내년에 또 어때, 내년에? 장담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근데 중국은 지금 통제되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럼 어떻게 돼? 미중 격차가 줄어들겠죠. 뭐, 미중 회계 약정, 회계 조약, 이런 거 파기.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중국 탓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 지금 엄청 골마 들어가고 있어요. 빅2의 차이가 엄청 커질 거다. 달러의 위상은 많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기축통화라는 거 아니에요, 달러가. 언제까지 그럴 것인지. 이것도 참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2인자가 없기 때문에 기축통화인 달러의 그 지위가 웬만해서는 뭐 끄떡 없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어도,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어도 달러화는 여전히 달러화했어요. 건재했죠. 왜냐?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라는 대항마가 지금 있어 없어? 있죠. 근데 괴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더 빠르게 좁혀지고 있어. 2030년이 오기 전에 미중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다 미국 주식 사고 있잖아, 국민연금도. 길게 보면 뭔 주식 사야 돼요? 어느 나라 주식 사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거를 논의하는 그런 정부 TF가 있어야 돼, TF가. 근데 그런 TF는 하나도 없고, 뭐 이상한 TF만 있잖아, 이상한 위원회. 무슨 듣도 보지도 못한 위원회들. 백해무익한 위원회도 많아요. 지금 중요한 위원회는 뭐다? 국민연금 보호하기. 세이빙 국민연금, 세이빙 NPS TF가 필요하다. 그 TF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뭘 줄이고, 뭘 늘리고, 이런 거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토론회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데려다가 해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글로벌한 어떤 그 강대국들의 어떤 그 막 치열한 그 기싸움, 대립, 갈등, 때로는 뭐, 폭력적인 그런 뭐 전쟁과 유사한 이런 어떤 그 무력적인 그 대치. 중국이 언제 미국을 뒤집을지 모른다니까요.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다.